이정현, 걔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TV 뉴스 봤다. 또 네 엄마 만난 거 아니지? 정희신! 만약 여러분의 엄마가 연쇄 살인자라면,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사마와 사화는 이 질문을 시청자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은 이 두 화의 숨겨진 단서와 복선, 그리고 다가올 5화의 카타르시스를 예고하는 장면을 깊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무슨 4DX로 깔았네.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겠지. 엉뚱한 사람 붙잡고 뻘짓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0번이요. 번호만 붙어있고 아무 자료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번호 붙여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 살인. 이번 드라마에서는 우물 속 반지, 즉 0번째 살인의 실체를 언급했습니다. 수열은 옛날 우물에서 백골과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반지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정희 씨는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했다. 정희 씨는 술만 취하면 자신을 괴롭히고 아들까지 건드리자 남편을 죽이고 마는데요. 이 장면은 0번째 살인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알던 첫 사건보다 훨씬 이전, 그녀의 범죄는 가정폭력의 종식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반지는 가족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족을 무너뜨린 비극의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후 자신이 가정폭력의 범죄자를 처치했다는 희열을 느끼게 되죠. 정희 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우물 속에 던집니다. 죽이는 건 쉽고 정리가 노동이다 라고 말하죠. 이 대사는 그녀의 범죄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살인은 충동이 아니라 처리와 정리까지 포함한 행위라는 것. 살인은 쉽지만 그 처리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즉, 그녀는 범죄를 오갈이 아닌 시스템화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희신이 첫 살인했던 곳, 즉 웅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웅산은 이제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광산이 문을 닫자 일자리는 사라지고 가난과 폭력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과 폭력으로 하루를 버티고 아이들은 학대와 방치를 당했습니다. 정희 씨는 바로 이곳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의 폭력, 마을의 무관심, 그리고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외면. 그녀가 선택한 살인은 단순히 개인의 충동이 아니라 누적된 폭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웅산을 통해 묻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느냐. 웅산은 그 질문의 답을 상징합니다. 정희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절망 속에서 괴물로 길러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앞으로 복선이 될 건데요. 웅산의 출신 인물들, 과거에 묻힌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진범의 실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웅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의 씨앗인 셈입니다. 아버지 뭐예요? 정희신 씨 며느리세요? 정희신 씨 아세요? 정호 형! 지금 박민재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이 자식 나랑 정인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번 3, 4회에서는 새로운 괴물의 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민재이죠. 박민재의 차고지에서는 범죄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미니어처 세트가 발견됩니다. 그는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소유하려는 듯한 욕망을 보여줍니다. 참, 박민재는 바로 웅산 출신이었습니다. 박민재는 이미 정수열의 얼굴도 알고 아내 정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놈은 이미 이 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된 정연은 어릴 적 사마귀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박민재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박민재는 정희신을 엄마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귀에 대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괴물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정희신은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그녀의 그림자를 쫓는 또 다른 위험한 인물이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겁니다. 한편 정희 씨는 쓰러지고 그녀를 맡았던 경찰은 인공호흡을 하며 정희 씨를 살려내려고 하죠. 그때 정희 씨는 사냥하듯 경찰에게 달라붙어 입에 모아둔 남가록을 경찰의 입에 넣고 삼키게 만들죠. 정희 씨는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철창 채집톡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희 씨는 CCTV가 없는 화장실 환풍구 안에서 몰래 남과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감옥에서도 곤충 남과래를 키우며 탈옥을 준비했는데요. 독약을 모아 교도관을 제압해 빠져나온 겁니다. 남과래는 집요한 생존과 치밀함의 상징입니다. 정희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건의 판을 주도하는 설계자임을 보여줍니다. 죽일 거야. 정희 씨니 왜 서구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고 팀장 뭐 수사의 신이야? 맞아도 너무 맞지? 병원에서 조사를 받던 서구환은 경찰에 의해 양팔이 묶여 있었지만 경찰 김나희가 방심한 사이에 끈이 느슨해졌고 그는 그 틈을 이용해 스스로를 풀어냈습니다. 즉 완벽한 계획 탈출이 아니라 순간적인 빈틈을 노린 도주였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을 빠져나와 혼란을 만들었어요. 이는 수사팀에겐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주 도중 누군가의 차량에 치여 즉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기보다 진범이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제거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혹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정희신의 추종자였지만 정작 정희신의 범죄 철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자 그는 압박감에 휩싸였고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사화의 마지막, 정희 씨는 수열의 아내 정연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서 정희 씨는 경찰에게 나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즉 수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세상과 접촉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장면에서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이라는 협상의 틀을 깨고 곧장 아들의 가족, 즉 정연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수열에게 있어 정연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삶, 일상의 안식처이자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정희신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건 경찰 조직의 수사라는 공적 전쟁이 곧바로 수열 개인의 가정 전쟁으로 치환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한 위협 장면이 아닙니다. 정희 씨는 말하죠. 나는 언제든 내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즉 단순히 살인을 이어가는 범죄자가 아니라 가족과 신뢰라든 인간적인 영역까지 장악하려는 괴물임을 드러낸 거죠. 이 시점에서 제5화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구환 죽였냐고요. 너부터 얘기해봐. 서구환이 죽으니까 다행이란 생각은 안 들어? 죽었다고 잊혀졌던 살인마가 멀쩡히 살아서 쏘댕기고 있어. 수열이 정희신에게 서구환을 죽였냐고 묻는 장면. 정희신의 죽어서 좋냐는 대답. 서구환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관계를 아는 자에 의해 제거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열과 정희신의 은밀한 연결이 외부 경찰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그 여자한테 전해. 그 여자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고 팀장 뭐 수사의 신이야? 맞아도 너무 맞지? 또 경찰 조직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동료 경찰들이 정희신과 수열의 관계를 차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수열은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됐고 경찰 조직 내에서 이중적인 시선을 받게 되지요. 진범은 내부 분열을 역이용해 경찰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박민재는 벌써 풀어줬다던데? 데이트 앱이에요. 조이란 여잔데 팔로우한 사람 중에 피해자 4명 전부 있어요. 예고편 속 이미 죽은 4명의 남자와 관련된 여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얽힌 공범 혹은 은폐된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자가 새로운 용의선으로 떠오르면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 괴물 같은 살인마 칭송하는 짓 그만두고 멀쩡하게 좀 살으라고.
정희씨! 또 하나는 정희신의 새 거래, 즉 사마귀의 게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희씨는 탈옥에 성공했고 배우를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희씨는 수열에게 내 방식대로 판을 풀면 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식의 새 거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열은 어머니와의 모호한 관계 속에서 진실과 정의 사이에서 또 한 번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해설과 예측이 궁금하다면 한바바라 텔레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